해보자. 생각보다 많이 틀려서 이유가 뭘까? 한번 문제를 뜯어보도록 합시다. 뭐 볼까요? 1번 풀었죠? 이거 풀었죠? x가 빼기 2보다 작을 때 x가 빼기 2에서 2 사이일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었죠? 1번은 맞았을 거라 생각하고 2번 한번 볼 건데 2번을 많이 틀렸더라고. 얘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얘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실수 또는 해가 없도록 뭐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사실은 이 부등식을 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부등식을 풀면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뭐 넘기고 어쩌고저쩌고를 하면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딱 나올 거 아니야, 그치?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딱 나와버리면 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거 없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게 보기가 좀 쉬울 거야. 왼쪽은 한번 보시면 절대값은 2x 빼기 3이니까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절대값을 쳐놨으니까. x에 뭐가 들어가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야, 그지? 오른쪽은 a 빼기 1인데 그러면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x에 뭘 집어넣더라도 라는 말은 여기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값이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값들은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맞지? x에 막 집어넣으면은 제일 작은 값으로 치자면 2분의 3 넣으면 딱 0 나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값을 대입하면 다 양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얘가 a-1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a-1은 어때야 할까? 보다 작아야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 값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얘가 1이든 2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왼쪽에 얘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얘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얘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플러스면 안 돼요, 그죠? 오케이?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0이야. 예를 들어 x에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왼쪽은 0이야. 얘는 플러스야. 그럼 0이 플러스 양수값보다 크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 어떤 걸 넣더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해야 돼. 오케이? 근데 플러스면 안 돼. 그럼 얘가 0이면 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a 빼기 1이 0이면 0이잖아, 그지? 왼쪽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왼쪽에 0 나오고 오른쪽에 0이면 0이 0보다 크다 하면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죠. 즉 x가 2분의 3이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0이 0보다 크다가 돼버리니까. 0이 0보다 크다가 돼버리니까 x자리에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면 오른쪽은 무조건 음수, 왼쪽은 0에서 시작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러면 얘가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음수보다 크다 하면 성립하는 게 당연하잖아, 맞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0보다 작아야 하는 거야. a 빼기 1이 0보다 그래서 작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니? 고얘기입니다. 고얘기예요. 한 번 한번 해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gx는 이건데
요건데 우리가 그걸 하잖아. 절대값을 풀려면 x가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죠. 경우 나눠서 풀잖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얘를 그러면 절대값을 풀고 싶으시면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절대값은 fx니까 fx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맞니?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fx가 양수일 거니까 절대값이 그냥 풀리지. 그러면 fx 빼기 fx니까 날라가서 0 되죠. 이해되니? 얘가 0 되는 거야. 되니? 두 번째로 f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플러스 fx가 되니까 fx 플러스 fx 하면 2의 fx 2로 나누면 fx. 그래서 얘는 fx야. 이게 gx입니다.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세요? 그럼 봐라. 잘 생각해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는 0을 가져야 돼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냐면 이 fx가 0 있잖아. 얘를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뭐라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뭐라고? 0이라고. 그지?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일 때는 gx는 0이어야 돼. 그러니까 gx는 0이어야 돼. 이때도 0이어야 돼. 되니? 따라오세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는 0이어야 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0이어야 돼. 되니?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즉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 gx랑 fx가 같아. 그러니까 x축보다 밑에 있을 때는 이 fx가 gx랑 같은 거야. 이 주황색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좋아요. 이제 기억, 니은, 비밀 보면 되는데 기억이 이거야. x는 2분의 1 대칭이냐? 하면 맞죠. 애초에 빼기 1과 2의 한 가운데에는 누가 있죠? 2분의 1이 있지. 이 녀석의 이 2차, fx의 이 2차의 축이 x는 2분의 1이잖아. 우리 가운데에 있는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이나 이렇게 직선이나 평면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요거랑 요거의 한 가운데잖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중점이라고 하는데 중점은 어떻게 구하죠? 그거 잘 모르지. 그거 아마 수학 때는 제대로 배울 텐데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중점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 평균은 아시죠? 평균은 알지? 평균은 어떻게 하니 얘들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잖아. 그럼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두 개의 중점을 구한다는 말은 둘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어?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두 개 더하면 1, 걔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 그래서 가운데가 2분의 1이다 하는 것은 얘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가운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2차가 애초에 가운데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gx도 주황색 한번 보시면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이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이행 한번 가보시면 gx는 빼기 2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철교를 갖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gx를 다 구해서 할 필요 없어요. fx 다 구해서 할 필요 없고 fx가 이거라고 했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거지. 우리는 뭐 어떤 값을 구해보시면 되냐면 이 꼭지점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데 저 꼭지점의 값이 2분의 1을 넣은 값이잖아.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시면 제가요 이거 계산해서 이제 빼기 4분의 9라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얘는 빼기 2보다는 작아. 맞지? 빼기 2보다는 작은 애야. 저 꼭지점의 좌표가 빼기 2보다 작은 애야. 그래서 빼기 2를 우리가 찾아서 한번 왼쪽으로 그어보시면 이 꼭지점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고. 오케이? 이 꼭지점이 빼기 2보다 작은 애니까. 그러니까 빼기 2를 찾아서 이렇게 그어보시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인 거예요. 이해되니? 얘가 요거는 해서 빼기 2다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지만 굳이 풀지 않아도 우리는 저게 근이 두 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죠? 이유가 맞아요. 이거 한번 가보시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해가 이거냐?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크다는 말은 x보다 위에 있는 거, 같다는 말은 x축인 거. 그러면 x축이거나 x축 위에 있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x축 위에 있는 건 주황색 보시면 x축 위에 있는 건 없어요. 근데 x축인 건 있지. x축인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죠? 이쪽으로 계속 가니까 이렇게 엑스큐션이 되겠다. 그리고 요쪽 쪽, 그렇죠? 그러니까 빼기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의 범위에서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할 수 있겠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좀 그리셔가지고 거기서 요래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 2차 부등식 파트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프 사용하는 거를 좀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한번 가볼게요. 4번 못 푼 사람들이 좀 있는 듯한데 4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잘 봐봐. 얘가 x인데 이게 왜 또 x의 범위가 7에서 9라고 하니까 헷갈려. 그래서 이거 통째로가 어떤 그냥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였으면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근 바로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통째로 얘를 새로운 문자로 치환합니다. 여기서는 x가 x니까 t 같은 걸로 할까요?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이렇게 t로 치환하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는 거지. 여기까지 했니? 근데 f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의 범위예요? x의 범위야. 근데 둘이 안 맞지. 그래서 얘를 t로 바꿀 거면 얘도 t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얘를 t로 바꾸려고 하면 애초에 t는 뭐였어요? 4분의 1 빼기 x였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는 x잖아, 그치? 그래서 이 x를 4분의 1 빼기 x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 x를 4분의 1 빼기 x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 앞에 빼기가 붙어있고요. 1 더했고요. 4로 나눴잖아.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고 1 더하시고 4로 나누시면 됐나? 그러면 얘가 예쁘게 t가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봐.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빼기 2에서 2까지가 t가 나왔대. 그러면 이거 딱 맞춰놨고 근이 빼기 2하고 2겠다가 잘 보이시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ft라는 녀석은 빼기 2랑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최고 차항은 뭔지 모르겠지만 빼기 2랑 2를 근으로 가지겠다. 여기까지 했니? 좋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ft가. 됐어요? 이렇게 구하시고 요 녀석을 이제 t 자리에 다시 x를 집어넣으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가 t 자리에 다시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x 플러스 2 x 빼기 2니까 x 제곱 빼기 4라고 이렇게 적자. 저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 뒤에 나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2x 빼기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얘를 여기다 공간이 좀 모자라서
생각하고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fx가 저거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풀면 3 곱하면 이제 3 곱하면서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자. 됐나? 되겠죠? 3을 곱하면서 왼쪽으로 넘겨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따질 때 뭐라 그랬니? 모양부터 생각하라고 했다. 어떻게 생겼을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2차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지? 그러니까 써 있어도 되겠고 뭐도 가능이야. 접해도 되는 거야.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지? 써 있어도 되고 접해도 되니까 D가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해되니? 떠 있으면 D가 0보다 작다고. 접하면 D가 0이다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작아도 되고 0보다 작아도 이 부등식은 만족합니다. 다 했어요 이제. B 쓰면 되잖아. 4분의 D B 프라임 해주고 빼기 AC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보시면 36의 A제곱 마이너스 39A 플러스 9가 4으로 나누면 인수분해 되나?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9, 4, 13 맞죠? 다 했다. 4분의 3하고 3분의 1 나왔을 거니까 3분의 1에서부터 4분의 3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A의 범위입니다. 이게 거기 있는 저거죠.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라 하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12분의 9에서 12분의 4를 빼니까 12분의 5 정도 나오겠지가 없잖아. 잠깐만. 계산 어디 잘못했나? 자, 어디냐? 4분의 3, 4분의 3. 이까지 맞고 구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F3의 최대값 최소값이네. 그죠? F3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끝날 듯 안 끝나냐? F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F가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F3은 그러면 9니까 5A죠. 5A. 5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거였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5를 곱해서 이제 여기서 이거 빼봐라 라는 겁니다. 됐어요? 일단 그 11분의 25 정도 나오겠죠. 아까 구한 게 11분의 5였으니까 5A를 구하려고 하면 5배 차이가 나겠지. 요게 4번이었습니다. 4번이 조금 길고 부등식의 성질들도 좀 사용하는 거여서 조금 문제가 만만하진 않았죠.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결하는데 이거 기억해 둡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치환해가지고 풀어야겠다. 대신 t에 가는 범위니까 얘도 t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요거랑 요게 이제 변수가 일치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푸는 게 별로 안 어렵잖아. 그런 얘기했어요. 4번이 그거였고요.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5번이 이거야. fx가 이거고요. gx가 이거야. 자, 이거 있다. 빼기 1에서 6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작대.
반 범위가 이거래. 여기까지 했니? 이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적자, 그지? 그지? 왼쪽으로 넘겨보고 싶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범위 내에서는 이 2차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최고차이 0보다 크지? 그러니까 2차는 아래로 블록하지? 아래로 블록한데, 아래로 블록하니까 위로 계속, 좌우로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녀석인데, 이 범위에서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되니?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0보다 작은 요 x값이 빼기에서 6이라고 해요. 빼기 1과 6이 이 2차의 근인 건 아니야. 2차의 근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빼기 1과 6이 이 2차의 근이려면 이 2차가 정확히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빼기 1과 6에서 요 2차는 0보다 작다인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야. 빼기 1과 6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2차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얘가 여기에 딱 맞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이해가 되지? 빼기 1과 6에서 이 2차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빼기 1과 6 사이에서 이 2차는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다 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근해 분리에 해당해요. 근해 분리에 해당하죠. 2차면서 근데 범위가 지금 어때요? 하나는 빼기 1보다 작아야 하고 하나는 6보다 커야 하잖아. 그래서 근해 분리에 해당하는데 뒤축경 해가지고 풀 필요는 없고요. 얘는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빼기 1하고 6까지 사이에서 얘가 0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은 0보다 밑에 있어야 하겠고 6을 집어넣은 값도 0보다 밑에 있어야 하겠구나.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거야. fx가 f 빼기 1이 0보다 작다와 f6이 0보다 작다를 해서 풀어볼 텐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얘가 0이 되어도 될까? f 빼기 1이 0이 되어도 빼기 1과 6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넣어도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나? 등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효원아 한 반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정신 차려보세요. 머리 굴려봐. 효원아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뭘 빨리 얘기해보세요. 들어가죠. 둘 다 들어가죠. 왜 들어가냐면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 방금 제가 여기 요걸 예쁘게 그려놨잖아요. 요걸 좀 크게 그리자면 f 빼기 1과 f6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빼기 1과 6을 0으로 가진다, 근으로 가진다 이거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근을 가지니까 그죠? 그림은 이렇게 생긴 놈인 거야, 맞지? 이렇게 생긴 놈이어도 봐봐, 우리는 어떤 x값을 볼 거야? 빼기 1보단 크고 6보다 작은 x값을 볼 거야. 즉 빼기 1보단 크고 6보다 작은 x값을 볼 거야. 즉 빼기 1을 집어넣진 않아. 구멍 뚫려 있잖아. 빼기 1보단 큰 값을 집어넣을 거야, 맞지? 그럼 빼기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빼기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음수잖아. 이해가 되니? 빼기 1일 때 근을 가져도 빼기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한다고. 이해되니? 마찬가지로 6에서 0이 되더라도 우리는 x값이 6을 집어넣는 건 아니거든. 6보다 작은 값을 넣을 거란 말이야. 맞지? 6보다 작은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돼. 6보다 작은 녀석은 6보다 약간이라도 왼쪽에 있을 거니까 얘보다 작은 걸 넣으면 0보다 작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긴 둘 다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시죠? 요거 따지니까 조금 어렵고요. 자, 요거 이제 했으면 다 끝났습니다. f 빼기를 0보다 작게 나왔다니까 이제 여기다가 빼기를 넣어볼 건데, 여기다 F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F가 저기 나와 있으니까 새로운 함수 h라고 하자. 요 함수를 h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함수라고 보면 여기다가 이제 빼기를 넣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6 넣어서 빼기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할게요. 빼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넣으시면 그러면 a가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6 넣어보세요. 6 집어넣으면 72. 그래서 a가 잠깐 나왔다니까 a가 이렇게 되지.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딜까? 이게 둘 다 만족하는 범위지? 둘의 공통범위지. 둘의 공통범위. 그죠? 4보다 크거 나왔다. 다 했어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A의 최소값을 구하라. 4입니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요?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5번이고요. 한 6번 정도까지 하면 마무리, 아니 6번 정도까지 하면 이번 시간이 끝나겠다. 6번 한번 해볼게. 6번은 근데 왜 못 풀었을까? 푼 사람들, 아니 못 푼 사람들이 좀 있던데. 위에 거 풀어볼게요. 절대값이고 작다면 어디가 나온다고 그랬지? 사이값으로. 우리는 뭐부터 풀 거야? 왼쪽부터 풀고 그 다음 오른쪽 걸 풀게요. 왼쪽 거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되고요. 2하고 8이잖아. 그러면 이거겠죠? 이거겠지? 이거 하나 하고 여기가 이제 왼쪽 거 푼 거. 오른쪽 거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이거지. 얘도 2하고 8인데 작다니까 사이값이지 얘는. 얘는 사이값이어서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 이거 하는 거 얘기해줬죠. 숫자를 먼저 적어. 빼기 8이 있고요. 빼기 2가 있고요. 2가 있고요. 8이 있죠. 간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빼기 8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를 한번 해봅시다. 빼기 8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1층을 딱 쌓아주시고요. 빼기 2에서 8까지는 뭐 하면 돼? 이렇게 2층에 쌓아주시면 1층, 2층 겹치는 거가 예쁘게 보이실 테고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위에 게 이거죠. 위에 게 이거 하나 더 있어. 얘는 그냥 바로 이게 되지 않나 얘들아? 빼기 5에서 5까지. 여기다가 추가하자. 빼기 5가 어딨냐면 5가 어딨냐면 이렇게 있잖아. 빼기 5에서 5까지니까 어디예요? 이렇게지? 3층 보이냐? 3층? 1층, 2층, 3층 여기 보이시죠? 다 했다. 요거랑 저거 합치면 요게 이제 최종 범위겠습니다. 2에서 5까지 정수 x를 구하라 하면 3하고 4 그래서 2개입니다. 됐어요. 되시겠죠? 보니까 7번 정도는 해도 되겠다. 7번 해볼까요? 7번 은근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6번이 생각보다 빠르니까 7번도 해봅시다. 7번은 좀 틀렸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시간표 짜는 건 여러분한테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잘 못했을까? 국수과체를 할 건데 지금 가 한번 읽어보시면 가에는 뭐라 그랬냐면 5교시에는 수학을 넣지 않고 수학 바로 다음 교시는 과학이다 라고 했으니까 수학과학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5교시에 수학을 넣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인데 수학이랑 과학은 붙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연달아 들어가야 되거든. 수가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수학은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수학이 5교시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 뒤에가 과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수학이 5교시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는 수학 과학이 붙어있다만 신경 쓰시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되는 거고요. 나조건 한번 보시면 1교시, 2교시에는 과학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였으니까 과학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디부터 되냐면 수가 얘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지? 수가.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번 보시면 국어는 2교시를 하는데 연달아서 넣지 않는다야. 그럼 얘는 이제 좀 이따 이제 2개를 집어넣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육 다음에는 수학을 넣지 않는다 하니까 체육을 이제 넣어봐야 할 텐데 보시면은 약간 수학과학을 기준으로 잡으면 좋겠다. 그지? 왜냐면 수학과학 붙어있는 데다가 저기 라 조건도 체육 앞에는 수학을 넣지 않는다 하니까 체육도 수학에 연관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기준을 수학과학을 그 기준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수가가 붙어 있는 녀석을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를 하나 해볼게요. 됐어요? 자, 예를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요 수학과학은 배치가 끝났어. 이제 국어랑 체육을 할 텐데 국어가 무조건 여기에는 국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국어는 2개 들어가야 되는데 붙으면 안 된대. 국국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1교시여야 되지. 맞지? 그래야 국국 이렇게 안 붙겠지. 자, 그럼 국어가 이 둘 중에 하나야.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 한번 보시면은 라 조건. 체육 다음에 수학을 넣지 않는다. 이제 체육, 국어가 저걸 채울 거니까 체육은 뭐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2가지겠죠. 이때가 2가지겠죠. 여기다가 쓰자. 여기 이제 2개겠죠. 왜냐면 국어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밑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국체 가능하고 체국 가능하니까. 그래서 2가지입니다. 요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수학과학이 여기 들어왔을 때 한번 해봅시다. 수가가 여기 들어왔을 때 한번 해봅시다. 3, 4교시에 수가가 들어왔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야. 여기 2개 몰려있잖아. 그러면 국국일 수는 없으니까 국은 무조건 여기 5교시에는 무조건 국어여야 해. 맞지? 그리고 체육은 수학 앞에 체육이 못 들어가니까 체육은 무조건 1교시여야 해. 맞지? 그러면 가운데가 국어라는 건 무조건이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조건에 따라서 넣다 보니까 요거밖에 안 돼. 그지? 그래서 얘가 한 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학과학이 한 칸 더 내려가 봅시다. 수학이 여기고 과학이 여기라고 한번 해보시면 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국어 2개를 넣어야 되는데 붙으면 안 된대. 그러면 국어 넣을 수 있는 게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국어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남은 게 체육은 요거밖에 안 되겠지. 요거 한 개. 되니? 그래서 총 4개인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경우의 수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 나누기야. 경우 나누기예요. 오케이? 우리가 조건들이 이렇게 막 준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줄 때 우리가 그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뜩뜩뜩뜩 집어넣으면서 그냥 뭐 곱하기 뭐 해가지고 띡 나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얘가 여기 들어갔을 때 저기 들어갔을 때에 따라 다른 녀석이 들어가는 그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도 수학과학의 위치에 따라 다른 녀석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그렇게 되면 달라질 경우에는 경우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통 조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녀석을 경우로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학이죠. 수학이 다른 과목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단 말이야. 과학이랑은 붙어 있고 체육이랑은 앞에 체육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수학과학을 기준으로 잡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3군데가 되는 거지. 그거 3군데를 기준으로 하여 이제 이것들을 경우를 잘 나눠서 카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문제들은 조건도 다 다를 거고 문제도 다 다를 거니까 경우 나누기 하는 게 다르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저렇게 하는 거를 이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뒤에 확톡이랑 저 행렬 마저 풀어보고 그다음 시간이 좀 남으면 뭐
할게요. 뒤에 거는 풀 필요는 없죠, 여러분. 적당히 그 풀만한 것만 한번 풀어봅시다. 7번은 병호 나누기여서 한번 해봤고요. 8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CD가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라고 했어요. 그죠? 1, 2, 3, 4면은 1, 4, 9, 16이잖아. 근데 이제 B의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여기 4에서 1을 빼야 되지. 그러면 이제 A는 1, 3, 5, 7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1, 3, 5, 7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세 가지 색을 칠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색. 그러면 영역은 네 군. 오. 네. 영역은 네 군데인데 색깔은 세 개야. 그 말은 무슨 소리지? 같은 색깔이 두 개 있다는 소리인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같은 색깔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조건 한번 보시면 8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야. 그러면 얘가 1이 한 통이거든? 한 통 1이야. 그럼 8통이니까 8까지만 색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은 색은 두 개의 영역을 칠할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13, 15, 17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할 텐데 여기서 이제 붙은 영역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15 가능하고요. 17 가능하지. 그죠? 15, 17 가능하고요. 3은 3, 7밖에 안 되는데 떨어져 있는 영역이 3, 7하면 10이야. 10이라서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뭐 5, 7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1, 5 아니면 1, 7이야. 즉 AC 아니면 AD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AC를 같은 색깔로 칠할 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3개 있죠? 그 중에서 AC를 칠할 색깔을 결정하는 게 색 중에 하나여서 세 가지입니다. 맞죠? AC를 같은 색깔로 칠했어. B하고 D가 남았죠? 색깔이 2개 남았지. 그러면 BD에 어떤 색깔 칠할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두 가지겠지. 그래서 얘가 6가지야. 두 번째로 A하고 D를 칠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AD를 칠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색깔을 A하고 D를 칠할 것인가 결정하는 게 세 가지. 색깔이 2개 남았죠? 영역 2개 남았죠? 그게 두 가지여서 얘가 6가지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6, 6 더하시면 10이다 하시면 되니? 아하. 다음 가봅시다. 9번. 9번이 약간 카운터 하기가 조금 어려웠나요? 9번이 어떤 문제냐면 또는 문제야. 또는 문제라는 말은 우리 경우에서에서 어떤 녀석이죠? 합의 법칙 했던 거 기억나시나? 합의 법칙에서 겹치는 게 있을 때인 거거든.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합의 법칙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약간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했지? 기억나니 얘들아? 3의 배수를 일단 구하고 그 다음 5의 배수를 구한 다음 둘을 더하죠. 또는이면 이것 또는 이거니까 둘을 더하는데 대신 중요한 게 뭐야? 둘을 더하되 뒤에서 15의 배수를 빼주잖아. 왜 빼주지? 겹치니까. 그지? 앞에 3의 배수랑 5의 배수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준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기 한번 보시면 빨간색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3개 있고요. 노란색이 2개 있어요. 파란색이 3개 있고요. 노란색이 2개 있어요. 근데 빨간색 3개끼리 이웃하거나 빨간색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파란색끼리 이웃하는 경우 빨간색끼리 이웃하거나 또는 파란색끼리 이웃하는 경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빨간색이 이웃하는 거 하나 구하시고 파란색이 이웃하는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둘을 더할 텐데 대신 뭘 빼줘야 돼? 빨간색도 이웃하고 파란색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빨간색이 이웃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요거 빨간색이 이웃한다고 치면 빨간색 3개 묶으면 되죠? 그러면 한 덩어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총 6팩토리얼. 에다가 빨간색 3개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있죠? 그게 3팩토리얼. 이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도 다르지 않겠죠? 똑같지? 됐어요? 근데 뭘 빼줘야 된다고? 빼기를 여기다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둘 다 이웃하는 걸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빨간색 3개 묶고 파란색 3개를 묶으시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셋, 넷이잖아. 네 덩어리를 줄 세우는 거니까 4패. 빨간색 자리 바꾸는 거, 파란색 자리 바꾸는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되고요. 계산 요거 잘 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9번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 B, C, D, E, F, G 중에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D와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10번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갈게요. 이거잖아. D랑 E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 하나 짤 거야. D하고 가운데 이렇게 2칸 들어가면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딱 짤 거예요. 그래서 요 4개 들어가는 요 한 칸을 한번 짜볼 텐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D하고 E가 일단 얘네들로 들어왔잖아. 그럼 남은 거 하나, 둘, 셋, 4개가 남았다고. 4개 알파벳 중에서 여기 두 자리로 들어올 사람 결정하는 게 4P2지. 4 곱하기 3이죠? 됐니? 그러면 여기 둘이 들어와. 그리고 DE 사이에라고 했는데 D가 DE 순서인지 ED인지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둘이 자리 바꿔도 됩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완성이 된 거냐면 D, E 그리고 가운데 들어올 뭐 2개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 사용되는 녀석을 지워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거 한 덩어리 A하고 C 그러면 총 3덩어리죠. 그 3덩어리를 줄 세우는 거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그게 10번입니다. 11번 한번 보시면 1000의 자리 숫자를 A, 100의 자리 숫자를 B, 10의 자리 숫자를 C, 1의 자리 숫자를 E라고 할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4자리 변수의 수는입니다. 얘는 해볼게요. 자, A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몇 개가 있을까? 1000의 자리 숫자 4개지. 1, 2, 3, 4 그렇죠? B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4부터 시작이지. 저거 두고 없어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아니 거기 앞에. 여기? 네. 아 그럼 1, 2, 3이네요. 이렇게네요. 그리고 BCD는 지금 거의 같은 환경인데, 자,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BCD는 될 수 있는 후보군이 4는 크거나 같다니까 4대죠, 5대죠, 6대죠, 7대죠, 8대죠, 9대죠. 됐니? 됐어요? 4, 5, 6, 7, 8, 9 중에서 BCD를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3개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되시죠? 오케이.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4자리를 할 거잖아. 여기 A를 할 거고 B하고 C하고 D에서 4자리를 만들 건데, A는 1, 2, 3이니까 그냥 3 하시면 되고요. 그죠? 3가지잖아. B, C, D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차피 B하고 C하고 D는 같은 수일 수는 없어. 왜? 크다니까, 그지? 같은 수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4, 5, 6, 7, 8, 9 중에서 아마 숫자 3개를 뽑아서 B, C, D를 결정하겠지. 숫자 3개를 뽑는다는 소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3으로 아마 숫자 3개를 뽑겠지, 맞니? 근데 숫자 3개를 뽑을 텐데 순서를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 근데 순서는 정해져 있어.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3개를 일단 뽑으면, 이런 식으로 뽑으면 자동으로 B는 누굴 가져가는 거야? 5를 가져가야 되고요. C는 7을 가져가야 되고 D는 8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정해져 있잖아. D가 제일 큰 놈, C가 그 다음, B가 제일 작은 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숫자 3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야. 이해가 되니? 다 했습니다. 이거겠죠? 이게 11번 4자리 변수의 개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승렬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정해진 승렬이라고 해요. 이걸로 이제 어떤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F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함수 문제가 원래는 많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함수 문제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옛날에 저 수하 때는 이 경우의 수 파트가 함수 다음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함수를 배우고 얘를 배워. 그래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경우의 수를 함수 전에 배우죠. 함수 전에 배우니까 함수가 들어간 저 문제를 문제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비슷한 게 나오면 또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13번, 12번. 별거 아니죠. 5명 중에서 5명, 3명, 4명 뽑을 때 남학생,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뽑는 경우니까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전체에서 아닌 걸 빼지. 그래도 이것도 이야기는 하고 갑시다. 남자 5, 여자 셋 중에 4명을 뽑는데 그럼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전체에서 아닌 걸 빼야 되겠다. 근데 적어도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는 이라고 했어요. 남학생,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 건 어떤 경우지? 넷다 남자거나 넷다 여자거나 맞지? 그죠? 그래서 넷다 남자거나 전체에서 빼야 되니까 전체는 총 8명에서 4명 뽑는 게 전체고요. 여기에서 넷다 남자거나 OR 넷다 여자거나 하는데 여자는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 넷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건 카운트할 필요 없죠. 됐나? 이게 여기 적어도 문제 12번이었고요. 13번 한번 보시면 이건 센에 있던 문제죠. 그죠? 센에 있던 문제. A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요. A에서 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 2가지가 있을 텐데 A에서 출발하는 선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있으니까 13번은 식만 딱 적고 갑시다. A에서 출발하는 선분 7개 중에서 2개를 뽑으셔야 하고 이 가로줄이 필요하죠. 가로줄이 지금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이 5개 중에 하나 딱 뽑으면 삼각형 하나 완성. 그 얘기는 이제 센 할 때 했고요. 14번 한번 해봅시다. 6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8명이 수정기를 한 후 1층에서 8명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각 층에 2명, 1명, 1명, 2명, 2명으로 나눠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2명, 1명, 1명, 2명, 2명으로 나눠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순서대로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딱히 없죠. 아닌가? 각 층에라고 했으면 이게 맞나? 잠시만. 순서대로라는 말이 각 층에 네, 순서대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를 네, 맞아요. 네, 순서대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가 2명, 1명, 1명, 2명, 2명인데 예를 들어 1층에 8명이 됐잖아.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뭐 1층, 2층, 3층, 4층에 2명을 먼저 내리고 1명, 1명이 나중에 내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층, 3층, 4층, 5층, 6층에다가 이 둘 하나 둘을 배치를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거 하는 거가 옷이 이겠지. 5 중에서 1이 2이잖아. 1명 내리는 층이 2층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5층 중에서 1명 내리는 층을 2개 뽑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2층이랑 4층이 1명 내리기로 했다. 그러면 3층, 5층, 6층은 무조건 2인 거지. 됐나? 됐죠? 그러면 인원수는 정해졌어요. 자, 2층에 1명이 내릴 거야. 몇 명 남아있죠? 8명 남아있죠? 8명 중에 1명 뽑아서 내릴 거야. 3층에 갔어요. 2명이 내릴 거예요. 7명 남아있죠? 4층에 몇 명 남아있니? 5명. 5층에 몇 명 남아있죠? 4명. 마지막에 6층은 2명이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 분할이에요? 아니에요? 뒤에 이거 중복 계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왜? 이름이 붙어 있잖아. 붙어 있잖아. 2층에 내리는 사람 한 명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복 계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복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언제지? 8명의 인원이 있어. 얘들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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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1명 조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8시 2 곱하기 6시 2 곱하기 4시 2 곱하기 2시 1 곱하기 1시 1을 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중복이야. 이게 중복 계산 해주셔야 됩니다. 2가 3개니까 300분의 1, 1이 2개니까 200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조짠다고 하면. 이해가 되니? 왜 이렇게 되지? 여기 AB라는 사람이 가고요. 여기 CD라는 사람이 가고요. 여기 EF라는 사람이 가는 것은 CD가 가고 AB가 가고 EF가 가는 거랑 EF가 가고 CD가 가고 AB가 가는 거랑 뭐 다 똑같죠? 즉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가 다 중복이야. 맞지? 이해되시죠? 이럴 때 분할이에요. 자리 바꿨을 때 똑같은 경우가 나오면 분할이야. 근데 요거랑 요게 1, 2개 자리 바뀐다고 해서 경우가 같아? 다르지? 왜?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내리는 거랑 여기 B라는 사람이 내리는 거랑 여기 B 내리고 여기 A 내리는 건 다른 경우잖아. 왜? 층수가 다르잖아. 그지? 요럴 때는 중복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할을 언제 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여기 뒤에는 분할 계산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 그냥 조만 짜라 그러면 분할 계산 하셔야 되고. 그치? 이게 14번이에요. 15번 해볼게요. 15번은 단순 계산이죠. 곱하기 해봐 라는 거니까요. 곱하기 열심히 해보세요. 해보시면 ABCD가 예쁘게 나옵니다. 뭐 그렇게 계산이 더럽긴 한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A제곱은 B제곱 보고 이제 왼쪽 오른쪽 그 성분 비교할 때는 거기서는 별로 꼬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 비교할 때마다 A, B, C, D를 한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딱딱딱딱 나오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16번은 이거 N승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N승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여러 번 반복해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거 구해보셔야 돼요. A2 하면 1, 3의 제곱, 0, 1 나오고 한 3개, 4개 해봐야 돼. 3개에서 한 4개 정도. 그러면 이제 한 4개쯤 해보면 이제 감이 딱 완벽하게 잡히겠죠. 4개쯤 이제 계산해보셔야 됩니다. 4개쯤 해보면 그러면 N승이면 이거겠구나. 그치? 요거 나왔으면 이제 끝났죠.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56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7번 17번은 저거의 가장 큰 성분과 가장 작은 성분의 합을 구하라 이건데 17 한번 보시면 A가 이거잖아. B가 뒤에가 이거잖아. 그치? 혹시 묶이는 거 보이시나? A가 공통이라서 묶이잖아. 우리가 이걸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뭐지? 둘 다 왼쪽에 있잖아. A가 왼쪽에 있죠? 얘도 A가 왼쪽에 있죠. 만약에 얘가 AC라고 안 적혀있고 CA라고 적혀있으면 묶을 수 있어 없어? 못 묶어. 아시겠죠? 왜?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둘이가 반대 방향이었으면 못 묶었을 거예요. 근데 A가 둘 다 왼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묶을 수 있어요. A로 묶으시면 3B-3C야. 적어놓고 보니까 아까 전에 뭔가 B-C 같은 걸 본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이거 짠. 그러면 얘가 이거 이용해서 얘 만들 수 있겠죠. 3B 빼기 3C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좌우에 6 곱하시면 되죠. 6 곱하시면 만들잖아. 그지? 이렇게 6 곱하시면 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 곱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요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A를 곱하시면 돼요. 뒤에는 곱하기 계산이니까 곱하기 계산 해보세요. 됐나? 8번 가볼게요. 8번 해볼게.
18번은 원래 이제 옛날에 행렬을 많이 했을 때는 말이죠. 그런 모양만 봐도 약간 냄새를 맡으셔야 됩니다. 이게 모양이 약간 이랑 관련이 있겠는데 냄새를 좀 맡으시면 좋은데 뭐 여러분 아직 행렬에 관해서는 많이 문제를 못 풀어보셨을 테니까 그게 아니어도 힌트는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얘기 했죠. 이가 들어간 식이면 그냥 다항식 전개하듯이 전개해도 상관이 없다고. 전개를 하시면 얘가 식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딱 나올 텐데 이게 뭐라 그래 있냐면 xe 더하기 ya 맞죠? 왼쪽 오른쪽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오른쪽에는 제곱이 없어요. 그죠? 오른쪽엔 제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곱이 어떻게든 변형이 돼서 뭔가가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a제곱 계산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 자, 계산해보시면 빵빵 그리고 0, 1, 이것도 0, 잠깐만. 이게 빼기구나. 이거 0, 0, 0 빼기 1 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지?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잖아. 빼기 2니까 얘를 빼기 2로 바꾸시면 다 끝났죠. 빼기 2 빼기 2니까 빼기 3, 2 그러니까 x가 빼기 3 a는 ya가 a니까 y가 1 되겠죠? 그렇게 가는 문제입니다. 여기 18번이고요 19번 한번 해볼게요. 19번 19번은 마침 a가 방금 한 얘랑 똑같아. 맞지? a가 방금 한 얘랑 똑같아서 약간 18번을 하고 나면 19번은 좀 거저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곱해서 빼기 2가 돼요. 좀 생각을 해봐. 우리가 a제곱, a3승, a4승, a5승, a6승 이렇게 이제 적어간다고 치면 a1승은 a1패고 a제곱은 빼기 2겠지. a3승은 여기다가 a 곱하시면 빼기 a일 거고 a4승은 여기다가 a 곱하시면 2가 나올 거야. a5승 하면은 a가 다시 돌아올 거고요. 얘가 빼기 1일 거고 빼기 a일 거고 얘가 2 이렇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드신다? 4개 단위로 도는구나. 그쵸? 4개 단위로 도는구나. 4개 단위로 도는데 거기 물어본 게 뭐냐면 A의 M승이랑 A의 N승이랑 이렇게 것 같대. 자, 4개 단위로 도니까 같은 녀석은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자, 생각을 해봐. A 1승과 또 누가 같아? A 5승이 같잖아. 그 뒤에 또 누구 있니? A 9승 있죠. A 9승 9승도 A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1, 5, 9로 가는 걔네들 전부 다 똑같을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M하고 N 해가지고 얘네들이 똑같은 거 이제 찾아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는 녀석들은 100이니까 몇 가지 되지? 97? 얘네들 중에서 아무거나 2개 뽑아도 같을 거 아니야. 맞지? 아무거나 2개 뽑아도 이거 총 몇 개 있겠어요? 100개인데 4개 단위로 끊었으니까 총 25개씩 있겠지. 25, 25, 25, 25 그러니까 A가 되는 녀석이 25개 있을 텐데 이거 25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 뽑아도 요걸 만족한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 뭐 A의 9승하고 A의 97승 이렇게 뽑아도 같다고요. 뭐가 나오겠어? A 나오겠지. 됐니? 근데 이게 다야? 아니지. 딴 애도 있잖아. 얘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도 아무거나 2개 뽑아도 되고요. 또 뭐 있냐 얘들아? 이거 그치?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아무거나 2개 뽑으시면 다 같은 녀석들 나오고요. 이거 다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저거 좀 어려웠죠? 아닌가? 왜냐면 얘가 행렬이랑 경우의 수를 섞어놨잖아요, 그렇죠? 섞어놔서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저게 돌긴 도는데 돌긴 도는 거는 우리 옛날에 많이 해보긴 했죠. 뭐 할 때 많이 해봤지? 오메가 문제랑 I 할 때 많이 해봤지? 많이 해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은 있을 텐데 그거랑 이제 경우의 수를 섞어놔가지고 조금 어렵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번 한번 해볼게요. 20번은 이거야. 그 다음에 AB가 KE 뭐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 하나 더. 이거 나가겠지? 이 세 개만 보면 딱 뭐 하라는 문제 같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해보라는 문제인 것 같잖아. 합 있고요, 곱 있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있어요. 뭐 하겠어요? 이거 제곱해보라는 문제잖아, 맞지? 얘를 제곱해볼 텐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봐봐. AB가 K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제곱하면 AB 더하기 BA를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B랑 BA가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 합이나 차나 이런 거에서 오른쪽이 만약에 이렇게 2가 들어간 모양이 나오시면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AB를 하면 B 자리에 우리는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3이 빼기 1을 집어넣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거야. 전개하면 뭐겠어요? 이거지. BA를 하면 B 자리에 똑같은 걸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잖아.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가 다르니? 아니요, 똑같아요. 맞지? 그죠? 둘이 합이나 차나 뭐 이런 걸 해서 오른쪽에 2가 나오게 되면 2가 들어간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우리 AB나 B 여기 자리에 2 들어간 식으로 넣을 거니까 교환 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3이기 때문에 AB랑 BA가 같다는 이야기하는 거야. 같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얘기를 이제 하면 우리가 이 식을 쓸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제곱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뭐 한 개 된다고? 2를 한 개 된다고. 이해되니? 왜? AB랑 BA가 같으니까. 그럼 다 했습니다. A 더하기 B는 뭐라 그러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9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라 그랬지? 빼기 2. 얘는 뭐라고? K2. 2니까 2K2. K가 오겠죠? 저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가 들어간 어떤 식이다. 그러면 교환 법칙 성립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요거 오늘 풀어봤던 문제를 한번 얼추 다 풀어봤어요. 재미있죠?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이 틀려가지고 뭔가 그 기출을 풀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하지만 우리 또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건 또 가야죠. 계속 뒤를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뭐 뒤를 돌아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요걸로 끝내고요. 저거 합지는 혹시나 이제 개별 오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자, 합지를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개별 오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거 지난번에 이제 행렬 진도 다 나가고요. 그 질문, 오답
오답 같은 거 아직 안 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그거 오답만 좀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듯 합니다. 그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그냥 드릴게요. 지금 기출을 나갈 거예요. 기출을 나갈 건데 몇 문제냐면 225 230문제 정도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적당히 나눠서 해봅시다. 230이니까 한 몇 개로 나누지? 7? 7이나 8? 23 어때요? 23? 230이니까 한 60개? 60개 하면 되겠다. 60개 하면 6, 4, 24 4번이면 끝나잖아 그지? 60개 정도 하면 괜찮겠죠? 60개 정도 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요거 한 60개씩 합시다. 60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한번 60개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너무 많다 싶으시면 그거 한번 해보고 제가 뭐 줄일지 느릴지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60개를 해보고 너무 많으시면 제가 조절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60개를 해보자. 뭐 정 안 되면 좀 줄이고요. 많아요. 그래서 슬렁슬렁 한번 요거 기출이거든요. 한번 슬렁슬렁 풀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거 센 오답들은 제가 또 따로 드릴게요. 센 오답은 시험 범위에 있는 센을 다시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센 진도 나간 거 있죠? 채점했을 거 아니야? 틀린 것들 체크한 거 있죠? 틀린 것들이랑 별표 친 것들 걔네들만 제가 이제 센 다시 뽑아주면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걔를 다시 풀어보면 되는데 걔들은 클리닉 시간에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 그냥 클리닉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주로 오답을 클리닉 숙제로 따로따로 내줄 테니까 그때 해서 좀 오시면 클리닉 때 좀 오답한 거 봐주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방금 줬는데 낙서를 하냐? 맞아요. 이거 열심히 만들었구만. 너무 좀 물기 영양 느낌 받아요. 아 그래요? 물기 만들었어요. 어이가 없군.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출 요것도 다 하고 나면 또 오답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틀린 것들 다시 체크해서 오답 한번 더 해보고 요거 이제 기출 방금 중에 이제 1차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끝나고 나면 2차도 하나 더 합시다. 2차 하나 더 하고 시험 치면 여러분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남은 한 10분 정도는 그 행렬에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한 1236? 1236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3 곱하기 3행렬 A에 IJ의 성분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뒤에가 FI의 절대값이 J냐 아니면 FI의 절대값이 J가 아니냐 라는 거네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넣어 보셔야 돼요. 오케이? 넣어 보셔야 돼요. 넣어 보시면 한번 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 그래서 1, 2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1, 2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1하고 2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지 같은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이제 J 이렇게 해서 1, 2, 뭐 1, 3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F에다가 1 집어넣고 뭐 2 집어넣고 이걸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 집어넣어 보세요.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몇이냐? 빼기 3. 그렇죠? 여기다가 1 넣어봐라. 1이지. 둘이 뭐야? 3점. 그지? 그럼 1, 2 집어넣어도 다를 것이고 1, 3을 집어넣어도 다르겠죠? 따라오세요. 이걸 하겠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래서 1, 1, 1, 2, 1, 3을 했을 때 다 다르니까 다 뭐겠어? 빵이겠지. 그러니까 우리 3 곱하기 400률을 여기다가 적었을 때 위에가 빵빵빵일 거라고 1, 1, 1, 2, 1, 3이 전부 다 다르니까. 그죠? 2를 한번 넣어보시면 2 넣어보세요. 저기 2 집어넣으면 몇이죠? -2. 잠깐만. 절대값을 안 했네. 죄송합니다. 절대값을 하면 얘를 떼야지. 이걸 떼야죠. 그러면 이게 같아지죠. 그렇죠? 1, 3이 같으니까 1, 3만 1이라는 소리야. 맞지? 됐죠? 그럼 2도 한번 넣어보시면 마인데 여기다가 절대값 하면 2잖아. 그러면 당연히 1 넣었을 때는 안 될 거고 2하고 딱 2 넣었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1이야. 나머지는 빵빵일 거고 3 집어 넣어보시면 6 빼기 9 빼기 6이니까 1이겠네? 그렇죠? 그럼 오른쪽이 1일 때만 같겠지. 그래서 이것만 같고요. 이거예요. 다 있다. A를 구하시오. 구했습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잘 모르는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녀석이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등장하면 뭐 해보라고? 넣어보라고. 알겠지? 이거 이해하려고 머리 쓸 필요 없이요. 넣어보시면 규칙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규칙 보이는 대로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괜히 여기서 막 머리 막 싸매고 할 필요 없이 모르겠다 하고 넣어보시면 바로 보인다. 다음이요. 질문 몇 번 해볼까요? 질문을 하여 뭐하라? 1260 65 1265 A 50층까지의 7 곱하기 2성분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뭔가 규칙성 찾는 그런 느낌이겠다. 그지? 한번 가보자. 요런 애들은 제곱 3승 4승 정도까지 구해보시면 잘 보입니다. 해볼게요. 제곱은 2번 곱하면 되죠? 계산하시면 4, 3, 1, 6, 3, 3 빼기에서 빼기 4 맞나? 잠깐만 빼기 플러스 1이구나. 그래서 빼기 1 그다음 3 빼기 3 플러스 빼기 2 되겠죠? 아하 뭔가 아직까지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해보자. 세 번째 한번 해봅시다. 3승 한번 해보시면 요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해. 계산해보시면 2 빼기 3 빼기 1이고요 3 빼기 3 빵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2 2니까 빵 되고요 빼기 3 2니까 빼기 아하 3승을 하니까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3승이 빼기 2구나. 됐지? 그럼 끝났어요. 구하는 게 뭐죠? 이거에 1 곱하기 2 성분을 구하시오. A 50승.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봐봐. 3승이 빼기 2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갈 거잖아, 맞지? 그럼 보시면 여기가 빼기 1란 말이야. 그럼 6승은 3승의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되겠지. 그리고 나면 2에다가 a 곱하면 되니까 얘가 a가 될 거란 말이야, 맞지?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처음 나온 녀석이 다시 돌아오는 녀석을 찾을 거니까 처음 a로 시작해서 다시 a가 나오면 요때 딱 끊기겠죠. 이해되니? 그럼 나머지 녀석들은 다 뭐겠어? 중간이 이제 자리 역할인 거지. 이렇게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세요? 그럼 6개 단위로 얘가 반복이야. 6개 단위로 얘가 주기를 가지는데 총 지금 몇을 물었냐면 A1부터 시작해서 A50까지의 합인 건데, 그러면 얘는 땡땡땡에서 A50이라고 치면 A50은 6으로 나눠서 6, 8에 48하고 나머지가 2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끊기고 나서 A49랑 A50 이렇게 나왔을 거고, 얘랑 얘는 아마 저 앞에 있는 두 개 A하고 A 제곱이겠지. 됐나?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한 주기에 있는 애들 다 더하면 뭐예요? A 빼기 A 날라가고 E 빼기 A 날라가고 A 제곱 빼기 A 제곱 날라가니까 0이죠. 그러니까 한 주기는 다 더하면 0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기들을 다 더하시면 A1부터 해서 A50까지 더하시면 주기로 묶이는 애들은 다 빵빵빵빵으로 나갈 거고, 제일 뒤에 있는 얘만 딱 남는 거야. 되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얘네들의 총합은 결국 A 더하기 A 제곱을 묻는 것이고, A 더하기 A 제곱은 얘랑 요거 더하시면 되겠지. 더하시면 뭐지? 됐어요? 빠빠빠빠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뭘 배웠지? 켈리 해밀턴을 배웠잖아. 그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켈리 해밀턴을 어떨 때 쓴다고 했지? 거듭 제곱 계산할 때 케일리 해밀턴을 많이 써요.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이거 거듭 제곱이잖아, 맞지? 물론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거기 뒤에 유형에 나오는, 저기 뒤에 있지만 저 몇 번째 유형이냐? 15번째? 16번째 유형으로 17번째구나. 제일 마지막 유형에 케일리 해밀턴이 나오긴 하지만 이 문제는 케일리 해밀턴으로 풀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냐면 A제곱 빼기 A 플러스 D A 더하기 AD 빼기 BC를 하면 1이죠. 짠! 케일리 해밀턴을 하면 얘가 나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오메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안 하고 가죠. 이 계산 안 하고 케일리 해밀턴을 쓰시면 바로 얘가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거듭 제곱하시면 훨씬 빨리 풀겠죠. 조계산을 두 번 하기 귀찮잖아. 안 그러세요? 케일리 해밀턴은 뭐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겁니다. 그런 문제였어요? 그랬을까요? 68번. 68번. 어느 마을에서 두 작물 368. 올해 내년이라고. 그리고 A하고 B고 A하고 B다. 0.8, 0.2, 0.3, 0.7. 자, 면적은 매년 오른쪽 표와 같은 비율로 일정하게 변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올해 A를 제외한 면적의 0.2에는 올해 A를 제외한 면적, 올해 A를 제외한 면적의 0.2에는 B를 제외하고 0.8에는 A를 제외한다. 이 말이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데, 뭐라 그랬냐면 2024년 두 농작물 AB의 재배 면적이 각각 35, 40이래. 그랬을 때 2026년의 재배 면적을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X를 준 게 보시면 35, 40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Y로 준 게 0.8,
0.2, 0.3, 0.7 이렇게 되지. 그랬을 때 2026년에는 2년 뒤에를 얘기하는 거지. 2년 뒤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곱하기를 할 건데 얘는 몇 곱하기 몇이? 1 곱하기 2. 얘는 몇 곱하기 몇이? 2 곱하기 2. x, y는 성립할 수 있지만 yx는 성립하지 않아요. 됐니?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 둘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딱 봐도 곱하기니까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보시면 얘랑 얘는 곱하면 뭐죠? 올해 35, A를 35 길렀는데 0.8은 그러면 A 올해 기른 거에 내년에 기를 거는 올해 기른 거에 0.8만큼 기르잖아, 맞지?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A에 재배할 A에 올해 A에 재배했던 거에 0.8만큼 내년에 얼마만큼 재배하냐가 면적이 나오겠지.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하면 뭐죠? 얘는 B를 재배한 면적에다가 0.3을 했으니까 내년에 A를 얼마 재배할 건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하고 이걸 구하시면 올해 A에서 내년에 A, 올해 B에서 내년에 A니까 결국 내년에 재배할 A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올해 A 면적, 올해 B 면적, 얘랑 얘를 곱하면 내년에 재배할 A의 면적, 내년에 재배할 A의 면적.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곱하시면 2026년에 재배할 A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요렇게 곱하시면 뭐예요? 요거랑 요거 곱하시면 A인데 B 재배하는 거, B인데 B 재배하는 거지. A에서 B 재배하는 거, B에서 B 재배하는 거니까 내년에 재배할 B의 면적을 알려주는 거야. 이해하니? 그러면 이걸 한번 곱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아마 얘가 1 곱하기 2고 2 곱하기 2니까 띵띵 하면 1 곱하기 2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1 곱하기 2 행렬은 내년에 재배할 A와 B의 면적이 나오겠지. 그러면 쟤를 한 번 더 곱하면 2026년에 곱할 A의 2026년에 재배할 A의 면적이 나오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한 번 하면 2025년, 한 번 더 하면 2026년 되겠어? 그래서 X에다가 Y를 2번 곱하시면 이게 2026년에 재배 면적이 나온다.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고요. 숙제는 60문제입니다. 60문제. 한번 잘 풀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 딱